명품 경제학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매주 일요일 시리즈 이 한국 증시와 세계 증시를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이 2018년 11월 11일 일요일입니다. 자,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면 좋은데 오늘은 좀 안 좋은 소식입니다. 내년에 한국 증시는 올해보다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명품 경제학 채널 회원분들한테는 지난 4, 5년 전부터 올해 2018년부터 2020년 사이가 주글러 파동 고점이다 하는 이런 분석 강의를 매년 여러 번 수차례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이제 우리가 확실하게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제 앞으로 곧 안전자산으로 우리 투자자산을 옮겨 타야 되죠. 금융투자자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갖고 계시는 부동산은 아닙니다. 금융투자로 운영하는 자산들 안전자산으로 이제 옮겨 타야 되는데 그 시점을 판단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글로벌 경제 상황을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내부가 아닌 외부적 시각으로 가장 객관적인 시각으로 한국 경제를 조명하고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안전자산인 미국 달러와 또 미 국채 투자하는 시점을 정확하게 포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어가는 한국 경제, 무디스가 한국 경제에 대해서 아주 냉정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자, 어제입니다. 어제 토요일 날짜로는 11월 10일자입니다. 토요일 어제. 자, 무디스가 발표를 했는데요. 무디스는 올해 2018년도에 한국 경제 성장률이 지금 다른 기관에서는 2.8%, 2.9% 정도로 보고 있는데 전망 또 정부는 2.9%까지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데 무디스는 올해 성장률 전망도 2.5%밖에 안 될 것이다. 이 매우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년 성장률도 2.3%밖에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다는 그 전망치를 어제 토요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자, 내년 성장률 전망이 2.3이라면요. 지금 3%대에서 밀려갖고 2%대 초반으로 밀리는 건데 이 정도로 밀리게 되게 되면은 내년에 국민들 거의 절대 다수인 한 90%나 95%가 매우 깝깝하고 경제가 안 돌아간다. 아주 경제가 너무 답답하다. 이런 정도 로 느낄 수 있는 상황, 그게 성장률 2.3%입니다. 그리고 일반 대중들이나 젊은 세대들은 한국 경제에 대해서 희망이 안 보인다 하고 그렇게 느낄 수 있는 이 성장률 정도가 바로 2%대 초반입니다. 이런 성장률. 이게 북유럽 같은 나라가 이런 상황이 벌써 20, 30년 지속돼 왔었죠. 본격적으로 북유럽 같은 상황에 진입한다는 건데, 자, 북유럽 같은 경우에 그 스웨덴이나 핀란드나 네덜란드나 그런 조그만 나라들이 그 유럽식 복지 사회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걸 본받아서 한국의 민주당과 좌파들도 한국도 그 정도 복지는 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오판을 하는데, 북유럽하고 한국은 너무나 다른 경제 환경에 처해져 있어요. 너무나 환경이 달라요. 그래서 경제적 유전자가 아예 달라요. 자, 사과나무하고 배나무가 유전자가 다르니까 열매도 다르죠. 그 다음에 버섯도 수천 종류의 버섯이 있죠. 송이버섯도 있고 송로버섯도 있고 표고버섯도 있고 아예 유전자가 다르고 밭이 다릅니다. 그리고 식물들도 북유럽에서
땅에서만 살 수 있는 자라는 식물이 있고 한국 땅에서만 자라는 식물이 있죠. 예를 들어서 한국의 인삼이 그 인삼 씨앗이 한국 땅에서 자랄 때는 사포닌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인삼이 되는데, 한국의 인삼 씨앗을 캐나다나 미국에다가 가서 뿌리면요, 그 인삼이 무만큼 크게 성장을 해요. 무만큼. 한국 인삼보다도 10배, 20배 더 굵은 크기로 성장을 해요. 캐나다나 미국 땅에 씨앗을 뿌리면은. 그런데 거기는 한국의 인삼 성분이 거의 없어요. 거의 무와 같고 도라지만도 못해요. 한국의 인삼 씨앗도 한국의 토양이 아닌 다른 나라의 미국이나 캐나다의 씨를 뿌리게 되면은 그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북유럽 스웨덴 같은 복지국가 모델을 보고 지금 민주당 좌파나 노무현 정권 때부터 스웨덴이 모델이다 하면서 지금 그걸 이어받아고 지금도 이 민주당 정부가 그걸 따라하고 있는데, 스웨덴이나 북유럽 같은 나라는요, 한국과 같은 개별적 독립국가가 아니고, 스웨덴이란 독립국가 같지만 시장 자체는 약 4억 6천만 명의 유럽의 통일된 단일 시장 안에 있는 한 개의 조그만 그 국가예요. 경제적으로 보자면요, 독립국가라기보다는 한국으로 말하면 한 개의 시, 뭐 진주시, 청주시와 같은 시 개념이에요. 스웨덴이라는 국가는. 북유럽 국가들은 4억 6천만 명의 인구를 갖고 있는 거대 유럽 EU란 동일체 시장, 4억 6천만 명의 내수 시장을 가지고 있는 국가예요. 북유럽의 복지국가들은. 그러니까 한국같이 내수 시장이 1억도 안 되는 5천만 명 인구밖에 안 되는 한국하고는 이미 시장 규모가 달라요. 그런데다가 북유럽 같은 국가들은 중세시대 때부터 이미 500년, 1000년서부터 각 유럽 국가들마다 고유 전통 이 장인 산업들이 있어요. 그 산업들은 수요자가 전 유럽인들이에요. 스웨덴에 있는 조그만 공장 하나도, 또 제품을 만드는 그 공장 하나도 수요자가 전 유럽인들이에요. 4억 6천만 명. 그러니까 시장 토양이 달라고 자본주의 역사가 달라요. 근데 한국은 좁은 시장에, 인구 5천만 명 시장에 우리는 오로지 국제 경쟁력을 가지고 수출을 통해서 돈을 벌지 않으면 한 푼도 못 벌고 못 먹고 사는 시스템이에요. 내수 시장이 없다 보니까, 워낙 적다 보니까. 이런 독립적인 성향이 있는 한국하고 실제로 4억 6천만 명 단일 시장 안에 있는 스웨덴하고는 이 시장 경제 구조 자체가 다른데, 스웨덴에서도 복지국가 하는데 왜 우리는 못하냐 그러고 흉내내고 따라하는 이 민주당이 지금 대한민국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지금 다음 페이지에서 볼 무디스가 지적한 내용들이 바로 제가 말한 이 뜻을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무디스는 이런 식으로 가지고 깊이 있게끔 설명하거나 표현하지는 못하지만은, 이래서 결과적으로는 내년에 한국 경제가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걸 지금 무디스가 어제 발표를 한 거예요. 다음 달 12월 슈퍼재테크 안전자산인 미국 달러와 미 국채 최적의 투자 시점은 언제일까? 다음 달 슈퍼재테크 특강으로 올려드립니다.